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의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코비의TV 구독자 머큐리님의 제보 사연입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낚시에 미쳐있는 28살 남자입니다. 제가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전라북도 군산시 계야도라는 섬에서 제가 실제로 겪었던 미스테리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낚시에 미쳐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저는 제 몸에 줄 묶고 절벽에까지 내려가서 낚시를 하곤 했어요. 게다가 저는 유명한 포인트로는 절대 낚시를 다니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다녀간 자리는 이미 파손이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저는 흔히 낚시 용어로 생자리를 찾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발견한 계야도라는 섬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은데 오히려 가까워서 그랬을까요? 낚시인들이 많이 찾지 않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저는 그 점을 파악하고 계야도로 낚시를 떠났고 거기서 일명 생자리를 찾아서 완전히 잭팟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곳에서의 손맛을 잊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계야도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일기예보에서 저녁에 태풍이 온다고 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낚시에 미쳐있던 저는 그렇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야도에는 2번의 배편이 있기 때문이죠. 아침 8시 배하고 오후 3시 배인데 저는 아침 8시에 계야도로 들어가서 오후 3시에 다시 배 타고 나오자 하는 그런 계획을 품고 폭풍전야에 계야도로 겁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한 20분 정도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서 낚시를 시작했고 그날은 희한하리만치 고기가 물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루한 낚시는 계속되었고 어느덧 시간은 오후 3시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시간 맞춰서 다시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부슬부슬 내리던 빗방울이 점점 거세지기 시작했고 하늘은 어두운 구름으로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파도도 점점 거칠어졌고 바람 또한 캐스팅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 세게 불기 시작했죠. 그제서야 생각이 들었죠. 불싸. 기상청을 믿은 내가 바보였구나 하고요. 태풍은 기상청이 예상한 시간보다 훨씬 더 빨리 한반도에 상륙했고 저는 태풍 한가운데 계야도라는 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배편 아저씨께서 항구로 나오셔서 큰 소리로 외쳤죠. 어이, 배 안 뜬디야. 다들 들어가더라고. 우려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풍은 하루 만에 끝나는 태풍이 아니라 적어도 한 3, 4일은 한반도에 상륙해 있는 태풍이었죠. 저는 옷도 먹을 것도 없이 계야도라는 섬에 갇히게 되었죠. 그리곤 부랴부랴 종선을 알아봤습니다. 종선은 선장님 개인이 개인 선박을 이용해서 돈을 받고 원하는 장소까지 데려다 주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종선비를 10배로 드린다고 해도 태풍이 오는 바다에서 종선을 나갈 선장님은 아무도 없었고 지금 배를 묶어놓기도 바쁜데 종선이 말이 되냐면서 다들 미쳤다고 얘기하셨죠. 그렇게 종선을 알아보다가 어떻게 한 선장님과 인연이 닿았고 그 선장님의 펜션으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말이 펜션이지 거의 민박집에 가까운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방에 들어가서 씻고 나니까 한결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런데 당시 옷은 한 벌밖에 없었기 때문에 발가벗고 이불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놓이는 것도 잠시. 태풍이 부는 섬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제가 과장이나 오버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바람에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제 직장 동료와 상사들한테 이 상황을 알렸고 부모님과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저녁이 되었고, 그때 선장님께서 저녁 먹으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처음엔 젖은 옷을 다시 입고 나가는 게 찝찝해서 거절할까도 했지만 배도 고프고 또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방 겸 식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거기 나가보니까 다른 주민분들도 좀 계셨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마친 뒤 저는 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쯤 제 옆방에서 동남아? 베트남어? 하여간 그 외국어로 떠드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Em muốn đi về nhà, chị muốn ăn phở bò. 하지만 게아도에는 동남아 분들이 워낙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잘 준비를 하려는데 제가 젖은 옷을 계속 입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며칠을 더 갇혀있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옷이라도 잘 빨아놔야겠다 생각을 하고 옷을 샴푸로 빠는 김에 저도 한 번 더 씻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빤 옷을 바닥에 깔아놓고 머리를 말리려고 거울을 봤는데 이 사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거울 속에 내가 그 이전부터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약간 기분이 엄청 오싹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거울 속에 내가 진짜 내가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거울 앞에 다가서서 아이우에오 이렇게 고개도 꺾어보고 했는데 그 모습조차 기분이 그래서 그런가 되게 기괴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마음 상태가 뒤숭숭하니까 그런 거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는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말리고 있었는데 그때 거울에 입김이 서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 생각 없이 뭐야? 하고 손으로 거울을 닦는데 그 입김이 거울 바깥이 아니라 거울 그 자체에서 이렇게 번지더라고요. 그때 저 진짜 너무 놀라서 빨아놨던 젖은 옷 입고 문 밖으로 뛰쳐나가서 아까 사장님이 있던 그 주방 겸 식당으로 갔는데 거기에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님 하고 막 불렀는데 아무 대답도 없고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공포에 질려있던 상황이다 보니 문득 생각이 난 게 그 옆방의 동남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방에 가서 대책 없이 막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방금까지도 그렇게 떠들고 있던 방이 너무나도 고요했고 제가 막 문 두드리면서 저기요 하고 불러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 안쪽에서. 그래서 그 옆으로 난 불투명한 창으로 그 방 안을 들여다봤는데 아무도 없었다는 듯이 너무 고요했고 TV도 틀지 않은 듯 빛 한 점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선장님은 전화도 안 받고 밖에 있자니 태풍 때문에 막 천둥번개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거세게 부는데 이것 또한 못할 짓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일단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들어가서 거울은 쳐다볼 생각도 안 하고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생각해봤어요. 태풍이 거세게 몰아치는 이 섬에서 제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그냥 내일이 오기만을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쓰고 유튜브를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신경 쓰이고 무서운 것은 옆방에서 들리는, 아니, 지금은 우리 방에서 들리는 동남아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Em muốn đi về nhà. Chị muốn ăn phở bò. 그 소리에 저는 귀를 막고 있다가 기절하듯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초새벽쯤이 되었을 때야 저는 잠에서 일어났고 그때 저는 말리기 위해서 꺼내놨던 제 낚시 장비들을 챙기다가 두려움 반, 호기심 반에 거울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뭔가 지금은 괜찮아졌을까? 하고 확인하고 싶은 심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제가 눈을 사정없이 깜빡거리고 있는 장면을요.
그걸 보자마자 이 감당 안 되는 공포감에 그대로 방에서 뛰쳐나왔고 다행히 그 주방 식당 쪽 문이 열려 있어서 글로 뛰쳐 들어갔어요. 선장님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저를 쳐다보셨고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하소연하듯이 선장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선장님은 오히려 지금까지 이 펜션에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도 없었고 누가 죽어나간 적도 없다. 헛소리하지 말라. 이렇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선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뭘 감추려고 한다든지 거짓말을 하는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겁먹은 저를 보고선 그럼 일단 방을 바꿔줄 테니까 옆방 쓰고 있어라 이러는 거예요. 어? 그 옆방은 동남아 사람들이 있는 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장님께 어제 거기 사람이 있지 않았냐고 계속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부터는 진짜 선장님도 소름이 돋으셨는지 뭐라고? 어제 이 펜션에 자네 혼자 있었어. 그 순간 둘 다 꼿꼿이 얼어버렸고 저는 제가 분명히 어제 들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이나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둘이 그 방문을 열어서 확인해봤어요. 그런데 너무나 정리정돈이 잘 된 그냥 말 그대로 빈 방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단 서둘러 짐을 챙겨 나왔고 다행히도 날씨가 어느 정도 좋아져서 항구에 나가 낚시를 하면서 제발 배야 떠라 떠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항구 관리자분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셨죠. 어이, 배 떴디야. 그 순간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고 그렇게 배를 타고 육지에 나와서 땅을 밟으니까 진짜 육지의 소중함을 알겠더라고요. 정말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인데요.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섬에서 죽은 귀신은 섬을 벗어날 수 없다고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 그 섬에서 죽은 동남아 노동자의 혼령이 그 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강한 태풍이 몰려오니까 아마 그 펜션으로 잠깐 들어온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저한테 장난도 건 거고요.